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에어로 15 X9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고성능의 노트북인데요. 상단에는 기가바이트라고 이렇게 로고가 멋지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컬러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단을 보면 상당히 넓은 통풍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대형 팬이 들어가 있고요. 바람은 힌지 사이로 바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양쪽에 상당히 좋은 스피커가 사용이 됐습니다. 왼쪽에는 램 포트와 USB 3.0 포트, 그리고 HDMI 포트와 USB-C, 그리고 헤드폰과 마이크 겸용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컨시더 락홀, 전원 단자와 USB 단자, 그리고 썬더볼트 3 단자, 그리고 SD 슬롯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가 아니라 SD 슬롯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확장성이 좀 더 좋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측면을 보면 상당히 많이 얇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15.6인치 사이즈를 하고 있고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그 60Hz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144Hz로 동작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엑스라이트 팬텀 증명을 받은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4K에 어도비 RGB 100%를 지원하는 고화질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상당히 얇은 5mm 정도밖에 안 되는 베젤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화면이 커 보이고 전체적으로 더 컴팩트하고 작아진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웹캠은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 화면이 아래쪽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조도를 확인하는 센서가 있어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면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잡힌 형태를 하고 있고요. 키캡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타이핑 해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타이핑이 가능했고요. 키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사용해볼 때 이 모델은 6코어 모델이 사용됐지만 그래도 평상시 작업할 때는 상당히 조용하게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띄워놓지 않고 웹서핑을 하거나 했을 때 보면은 펜 소음이 상당히 낮게 잘 유지가 됐고요.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고성능이 필요할 때는 성능이 상당히 잘 밀어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i7 8750H가 사용됐습니다. 6코어에 12스레드로 동작하는 고성능의 CPU가 사용됐고요. 캐시 같은 경우에도 S3 캐시가 9메가에 달하는 상당히 고성능의 CPU가 사용됐습니다. 메모리는 32GB 듀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은 UHD 630이 사용됐는데 별도로 RTX 2070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성능의 그래픽카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이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레임이 좀 더 낮아지는 부분 때문에 게임할 때 해상도를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4K 해상도를 사용하면서도 고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제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1TB가 사용됐고요. 인텔 SSD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 올 인사이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인텔 랜 그리고 인텔 SSD, 인텔 썬더볼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전부 다 인텔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PU 온도 같은 경우로 보면은 지금 벤치를 좀 돌리고 좀 해서 온도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은 비교적 낮은 온도를 잘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게 유지했을 때는 팬 소음도 낮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시네벤치 결과를 보면 CPU 점수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000점이 바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3D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점수가 17000점 정도가 됩니다. 제가 돌려봤을 때 좀 높게 나왔었는데 지금 조금 낮게 나와서 대략 한 170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랑 또 다른 통신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적용시켜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는 걸 적용시켜 놨어요.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몬스터 헌터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해상도는 FHD로 낮췄고 그 다음에 그래픽 품질은 최고로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잡았네요. 이 녀석 왔다.
아이고, 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훈련장에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훈련장이나 실제 게임할 때는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기 총 쏘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사람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총을 좀 먹고 와서 지금 테스트를 좀 쏘보려고 왔습니다. 옵션은 약간 조정을 했어요. 제가 FHD로 해상도를 좀 낮췄습니다. 4K로 해상도를 놓고 게임하는 건 사실 무리여서 해상도 FHD로 낮췄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올 울트라로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레임은 이게 60Hz이기 때문에 60프레임 정도를 맞췄고요. 144Hz를 지원하는 옵션이 좀 다른 노트북을 사용하면은 좀 더 옵션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프레임은 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4K 해상도를 FHD로 낮추면 조금 거칠어지거나 좀 머리에 볼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 화면이 색이 상당히 선명한 것 같아요. 색이 정확하고 선명한 느낌 들고, 눈도 좀 편안하고요. 눈도 좀 덜 아픈 느낌도 듭니다. 달려가다가 이렇게 MP로 지금 키보드도 동시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개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데 돼도 잘 입력이 되고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좌우로 빨리 움직일 때 60Hz라서 조금 잔상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옵션 중에 144Hz 지원하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게임을 장시간 동안 돌리는 와중에 CPU 온도를 측정해보면 패키지 온도가 85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픽카드 온도 같은 경우에는 80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는 좀 낮추기 위해서 팬 속도를 최대로 동작시켰을 때 이 정도 온도를 볼 수가 있고요. 기본으로 동작시키면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팬 소리는 조금 더 낮아집니다. 사용자가 선택해서 팬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아무래도 팬 속도를 최대로 동작시키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해 볼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이 4K 해상도, 그리고 상당히 눈이 편하고 색이 정확한 디스플레이가 크게 장점으로 와닿았어요. 제가 4K로 동영상을 드론으로 찍은 건데 보시면 상당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보이죠. 실제 4K 동영상 편집 작업을 많이 하신다거나 또는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포토샵 작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픽을 다루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노트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도 좀 더 결과물을 빨리 꺼낼 수가 있습니다. RTX 2070이 사용됐기 때문에 편집 작업할 때도 고성능의 CPU를 이용해서 편집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고, 인코딩도 빨리 해서 작업을 끝마칠 수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사용할 때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고성능의 성능을 사용하면서도 배터리를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94W 시에 상당히 대용량 배터리가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최장 8시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에서 여러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대시보드에서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 로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GPU와 메모리, 그리고 여유 공간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디바이스의 상태 등을 좀 쉽게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고, 스펙 같은 것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펜이 어느 정도 동작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단축 앱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네요. 여기서는 GPU나 또 OSD 스위치나 뭐 여러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엑스라이트 팬텀,
설정 같은 경우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색온도 같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블루라이트 킬러를 적용시켜서 이 부분 윈도우 설정에서도 할 수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 좀 노랗게 변하죠.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좀 줄이는 설정들도 가능하고요. 퓨전 설정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빛이 여러가지 보이는 부분이 키보드 부분인데 키보드에 있는 컬러를 자신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직접 키를 선택을 하셔서 각각 키를 다른 컬러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는 레인보우 드롭처럼 이런 식으로 효과를 여러가지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 세팅을 통해서 뭐 펜 속도 같은 걸 증감시키고 줄어드는 부분들을 온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동작시킬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히믹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고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가 적용됐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의 세팅을 항상 적용시킬 수 있어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인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된 게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이 기술을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